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1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경마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는 제가 이제 기사회생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지는 않고 잘 넘겼던 한 주였는데, 뭐 이번 주는 이길 겁니다. 지난주처럼 그렇게 사대가 왜 이렇게 그냥 꼬이는지, 특히 일요경마 때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와 진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러면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지지는 않고 잘 마무리했다는 데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대상경주가 있죠. 대상경주가 두 개나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너스테이 기념경주가 8경주에 시행이 되고, 또 서울 마주협회 장배가 9경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요경마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자, 일요경마를 이겨야 3일 경마를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달려야 될 경주가 16개 경주예요. 그러니까 개소리 작소리 다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일요경마 영동생동 고배당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 1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6분,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세 별정형 경주로서 대부분의 마필들이 그렇게 빼어난 마필들이 없어요. 자, 일단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전개상 12번 최대 걸작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도 지난 이전체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긴 했지만,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1200에 첫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경주에서도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단점을 보유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 단점을 만회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2번 최대 걸작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또 10번 볼폴이 매직이라 마필입니다. 자, 그저 지용원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근간에 이제 골마경기를 갖고 있는 것이 다소나마 마음에 걸리고 마체가 450다마밖에 안 되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 편성에서는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12번 최대 걸작이 아무래도 거리 적응력에 따른 지구력 부족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충박감으로는 10번 볼펜 매직이 선행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이변이 가능한 마필을 한도를 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편성을 대비해서 상태가 완벽하게 호전된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이 5번 트리플 샤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이 5번 트리플 라인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5번 트리플 샤인, 이 마필은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마필들 위주로 가져가고, 1번 한라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까지는 가져가는 그런 편성으로 봐주고 싶어요. 그래서 10번 볼포니 매직을 축으로 놓고 12번 최대 걸작, 5번 트리플 샤인, 1번 한라스타, 요런 마필들에게 중점적으로 배팅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일요일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마필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서 일단 종반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1400거리를 3세 이상 형국 기복형 마필들이 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5번 사이노시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자, 이 때문에 5번 사이노시어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자, 여기에 7번 손오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손오국이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1000m에 출전을 해서 선행력은 부족했지만 종반 추임력이 원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7번 손오공도 이 편성에서는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손오공 요 마필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9번 프라임스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전개상 그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를, 아주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을 때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1300거리에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7번, 9번 이 세 마리의 입상 가능성에 눈코를 해보고 싶다. 그 중에서는 5번 사이노시어를 가장 강하게 봐줄 수 있는 입상 가능마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루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3번 엄지강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아무래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다소나마 큰 기대를 갖기에는 2%가 부족한 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이라 큰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1번 송관스타입니다. 지난번에 온팡지게 이제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전력 향상을 보여주고도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아쉬움을 주기는 했지만, 마필 자체에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다음은 10번 이 잘났어 정말이라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제 시에는 공백 후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10번 잘났어 정말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우선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6번 영실기항과 5번 스피드제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종반 뚝심과 더불어 기본적인 능력상 우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성환스타, 10번 잘났어 정말, 5번 스피드제항, 여기에 6번 영실기항인데, 이 중에서는 전 10번 잘났어 정말을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요들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강타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이루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7부 오피데이라는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는 이번 경주가 이제 사실상 승문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상태는 굉장히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제가 보기에는 당일날 충막감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축은 아닌 것 같아요. 축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7번 오피데이가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너무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막감으로 노리기에는 2%가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7번 오피데이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축은 아니고 받치기 정도 내지는 당일날 상태를 봐서 뺄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성은 강력한 축마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마를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우이고, 의외로 이 편성은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에게도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7번 OP데이를 무조건 축마로는 읽어주지 말아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축마가 따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강력한 축을 놓고 한번 승부를 던지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호제 4경주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의 자랑,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메다글로리아라는 마필입니다. 출장 물량으로 인해서 세 번째 주행검사를 통과한 신마입니다. 자, 주행검사 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가만히 잡고 가다 채찍을 가하자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걸음이 아주 좋습니다. 7번 메다글로리아는 이 편성에서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고, 3번 롱스트라이드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버팅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14전을 치르는 동안 우승과 준우승을 한 번씩 치렀던 마필이라서 그게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 또 국산마죠. 국산마이기 때문에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3번 롱스트라이드도 안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4번 히즈그레이스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4번, 7번 요 세 마리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4분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마필을 노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요. 2번 아몬고스트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2번 아몬고스터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4번 나이스 앵구셔, 요 마필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 브렉네오라 같은 요런 마필들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여기에는 완벽하게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 포즈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지난번 경주 때 등자가 빠져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 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숨어있는 복병마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이자 한번 A급으로도 강하게 붙어보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숨어있는 복병마를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에라스를 청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맞춰드려요. 그래서 한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 자, 이 5경주에 아몬고스트라든지 나이스 앵글 시대 7번 브렉네오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다 되는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마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맞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긴 자금을 부산교차 2경주 이번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다 이긴 자금의 50%를 여기다 때려 박습니다. 자, 어디다 때려 박냐? 여기다 때려 박습니다. 일단은 3번 스페이스퀸인데 다소 밋밋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뭐 안 될 여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3번 스페이스퀸 같은 마필은 보이는 인기마입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라서 제가 보는 견진시에 3번 스페이스퀸을 축으로 가져가다가는 그냥 헷가닥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오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스페이스퀸을 축으로 가져가지 않고 강타의 노림수의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서 역시나 부산교차 2경주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을 읽어야 입상 적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 경주지 나무 하나하나를 봐서는 이번 부산경차 이 경주를 적중할 수가 없어요. 편성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 편성이 과연 어떤 편성이냐를 알아야지 부산경차 이 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를 적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거기에 편성에 맞는 편성, 적정 편성을 만난 놈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바로 부산경차 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죠. 5번 선봉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이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는 전개상으로도 상대적인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5번 선봉은 이 편성에선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일단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번 야호 선샤인인데 매번 인기바로 팔리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지구력 부족과 더불어 선행력의 기복이 너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야호 선샤인을 강력하게 노리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받치는 게 맥시멈이고요. 자, 여기에 6번 골드 피버라는 마필입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베스트로 이 마필도 들쑥날쑥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도 강력하게 때리기보다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보고 싶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2번 야호 선샤인, 3번 좋은데이, 7번 대박이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3번 좋은데이도 이 편성에서는 뭐 안 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될 수 있는 마필 6번 골드피버도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 이 8번 명장이란 마필도 배당의 요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배당의 요지는 갖고 있는데 과연 8번 명작도 이번 편시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고 오는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 명작까지도 가능한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때 저는 7번 대박이는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선봉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싶고 차라리 3번 좋은데이와 6번 골드피버와 8번 명작 쪽에 약간의 힘을 줘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 2조 6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6번 히말라야 정복입니다. 57km를 달았네요. 57km를 달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자, 이번 편성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선임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점이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6번 히말라야 정복이 강력하게는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 마표를 그냥 축으로 놓고 때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똑같은 57km를 달았다 하더라도 13번 넥스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마로는 오히려 13번 넥스를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김현정 기수가 오래간만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57kg를 받았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57kg를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차라리 선행 일변도의 모습인 6번 히말라야 정복을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고 오히려 13번 렉스를 놓고 때리는 그런 편성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13번 렉스를 더 강하게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13번 렉스를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마로는 오히려 14번 렉스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13번 여기에 이제 일본 크린 체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이 편성에선 대형 마필입니다. 등짝이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백호 근간 4번의 경주에서 아주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크린 체감까지는 배팅콜에 안착을 시키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7경주는 어느 강타의 1호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UCC 중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은 이번 편성은 중배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일단 보여준 전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헤이킹인 이 편성에선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 1800m의 첫 도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더군다나 승군전인 가운데서도 선입점과 후에 중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흔하게 얘기하는 묻지마 대가리라고 할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헤이키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하지만 여기에 단통이 준비되어 있는 경주예요.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무조건 적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정을 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인데 요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준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서 자신 있는 경주를 준메인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메인 승부처는 약간 리스크를 갖고서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3복 같은 게 이제 배당이 좋은 경우에 거기다 때리는 그런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준메인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적중 외에는 강타에겐 말이 필요 없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시면 돼요. 그냥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맞춰지는다. 이게 3번 헤이큐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준메인 승부처는 적중을 하고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마이스타일. 매번 팔리고 못 오고 팔리고 못 오고 팔리고 못 오고 이러더니만 지난번에는 결국엔 조성건이 태워놓고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를 일수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또 견제가 있긴 합니다만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4번 마이스타일은 이 편성에서도 가져가야 된다. 자 여기 6번 천하오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야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강타가 이 경주는 제가 맞춰드렸던 경주인데 의외로 배당이 좋았던 경주입니다. 이 6번 천하오름 요 마필은 이번에도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배당권 전력을 이번 레드호크는 저는 이렇게 등짝이 노조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마필인데 등짝의 불안으로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오히려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오경환이가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준 5번 건파이터가 이번에는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건파이터가 차라리 3복으로 바친다면 저는 3번이 그랜드 피날레 이런 마필들을 받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3번 그랜드 피날레와 5번 건파이터 같은 마필들을 3복으로 한번 받쳐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제 1호제 8경주인 오너스테이 기념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너스테이 기념경주. 자, 요 경주 때문에 오늘 10개 경주만 시행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전개상으로도 사실상 이제 11번 챔피언 트로피가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워낙에 이제 뒷심 부족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겨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미더 못 미더로 갔을 때 베스트로 미더 쪽으로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2번 불의 전차인데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고 선행 선입이 모두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부진을 했지만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불의 전차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14번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보면 워낙에 이제 선취인력이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백스테이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능력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더욱더 아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까지는 가져가야 되겠고, 원석 발굴이 하루가 다르게 거름이 늘어나고 있지만 편성상 입상권 진입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4번이 통일의 함성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4번 통일의 함성까지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불의 전차, 4번 통일의 함성, 12번 요게 스페이스 셔틀, 이런 마필들을 유지를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너스테이는 2번 불의 전차, 4번 통일의 함성, 요게 12번 스페이스 셔틀 3마리를 갖고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부터, 부산의 1호제 9경주, 부산교차 6경주와 1호제 10경주 4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어보는 오늘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4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붙였어요. 그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토지입니다. 터져요. 충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8kg를 받은 4번 미스킥이요? 아니면 톱번 스타일, 공백기를 갖고 있을 때 예전 능력이 있을 때는 톱번 스타일? 아니면 9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 누가 충만하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뭐 돈kop장? 여러분들은 그 휴양마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필들은 또 부담 중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놈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충마 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1번 정상제압이란 배당 마필입니다. 야, 이게 선행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안쪽 게이트에 빠른 말들이 있어. 2번 돈kop제항도 비교적 빠르고, 그 다음에 6번 톱번 시타인도 좀 빨라요. 그 다음에 9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도 빠르고요. 5번 라운버스도 빠릅니다. 그래, 이런 마필들을 제끼고서 11번 정상제압이 공백기를 갖고 있는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요 마필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지 시에는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11번 정상제압이 그나마도 이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휴양 이전의 능력에서도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1번 정상제압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견시 배당이 터진다면 11번 정상제압이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고, 이번 부산교차 5경주 UCC 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작심 배당을 놓고 딱 3마리를 갖고 배당 승부를 던지는 경주입니다. 인기만 다 잘라버리고. 자, 그래서 무조건 터진다. 이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제압이라는 배당만을 가져간다. 참 의외죠. 자, 다음은 1호제 9경주 서울 마주협회 장대, 오늘 1호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경주이자 당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1200경주입니다. 흑기사가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000m의 흑기사는 인정을 합니다만 1200m의 흑기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흑기사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마필을 자르고 가는 것이 메인 승부처예요. 팔릴지 안 팔릴지 팔리겠죠, 기본은. 그렇지만 저는 안 봐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0은 그래도 1200에 맞는 놈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과 걸음이 빠른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보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은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2번 흑기사와 같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다. 자, 그래서 가감하게 잘라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에서 지금 58kg를 받은 마필들이 몇 마필이 보이죠? 2번 구만석이 58kg,
6번 남해대항이 58kg. 그 다음에 거세관 순말이 이제 58kg를 받았고 앞말이 56kg를 받았던 경우인데 똑같은 부중이라면 과연 이제 추임의 입력을 앞세워서 6번 남해대항이나 이런 마필들이 과연 또 이 8번 해발과 같은 마필들이 과연 1200에서도 추입이 통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11번 흑기사는 인편성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흑기사를 자르고 들어가는 경주이고, 나머지 인기마들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도 마주협회 장배도 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만 좀 얘기를 해봐라. 있어굴로만 그냥 훌라당 넘어가지 말고 한 마리는 좀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다들 구만구만합니다. 구만구만한데 6번 남해대항도 근간 3번의 경기에서 굉장한 출중한 능력을 보였지만 얘가 과연 추입이 통하겠느냐. 올라올만 하면 끝났을 텐데요. 올라올만 하면 끝났을 텐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일본 베스트아이 같은 마편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이 터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 구경주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 자 6경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6번 스프링 난리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인데 요편성에선 6번 스프링 난리는 온다. 왜? 거리 1600인데 계속적으로 추임력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행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그래서 6번 스프링 난리는 이제는 추임마가 아니다. 선입형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 스프링 난리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기다. 자, 그래서 준비의 승부처 6번 스프링 난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단통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바치고 갈 것이냐, 누구를 또 삼복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번 부산교차 6경주는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일요제 10경주 오르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경주 쪽으로 가닥을 잡아본 오버제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르노먼트에 또 아쉽게 2착을 차지했어요. 1400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 58kg를 받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태는 좋은 마필이라 8번 터보제트는 인편성에서도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자 이번에도 전개 이점을 갖고 있다면 부중이 당은 높은 과부중이 약간은 불안하지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8번 터보제트는 인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간다. 자, 그래서 끝장 승부처는 이 8번 터보제트를 놓고 때리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호경마의 후반부 부산교차 5경주가 부산 메인이고요. 1호제 9경주가 마주협회 장배가 또 1호경마 메인이고요. 부산교차 6경주가 준메인이고 1호제 10경주가 끝장 승부처인데 이 후반부 4개 승부처에서 완벽한 상황을 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돈을 잃으신 분들은 후반부에 강타의 예상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는 강타가 끝판대장, 강타가 강한 만큼 여러분들이 오시면 토요 일요일날도 다 막판에 상황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번 주도 1호경마 후반부에 완벽한 상황을 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엉뚱생뚱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팅가는 예상가보다도 마지막 라스트 초이스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팅가는 오히려 예상가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함께 강타의 예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이번 주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